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요? 아무튼 요즘 근무 시간을 두고 주당 69시간으로 하느니 뭐 하지 않겠다느니 해서 시끌시끌합니다만,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인간의 노동을 효율로 따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으니까 정작 중심에 서야 할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 관심 자체가 멀어지는 건 아닌가 정말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는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할 일들을 종이에 한번 적어봅니다. 우선 사무실에서 처리할 일들을 적어놓습니다. 메일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처를 확인하고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또 적어놓습니다. 아이 병원 알아보고 적금 만기 확인하고 뭐 친구 약속 다시 잡고 취소하고 등등등 빽빽하게 적습니다. 이것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일을 하다가 채 마무리를 하기도 전에 저 일에 또 손을 냅니다. 왜냐하면 저것도 이것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마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성과도 없어요. 비즈니스에서도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반복되는 거죠. 허둥지둥거리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일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첫 곡으로 듣습니다. 힙합 듀오 긱스가 부릅니다. 가끔. 요즘은 잠을 못 자. Yeah, I gotta work hard. Yeah. 가끔은 배가 고파도 밥을 먹을 순 없지. 내일 공연이 있으니까 no pizzas in my studio. 이런 게 익숙해진지도 벌써 몇 년째 가끔은 생각해. 이런 게 내가 원했던 삶이 맞는지.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관심, 너무 많은 스케줄, 너무 많은 음악, 너무 많은 대화와 너무 많은 생각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 Can we slow it down? 무대에 내려와 땀에 젖는 게 요새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네. 내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해. 근데 가끔은 말야, 가끔은 멀리 떠나가고 싶어. 난 아무 생각 들지도 않게 어디로든 상관없어. 난 가끔은 아무도 찾지 못하게 어디로든 떠날게. 전화도 꺼놓은 채로 너의 연락을 못 받아도 미안해. 어디로든 떠날게. 전화도 꺼놓은 채로 너의 연락을 못 받아도 미안해. 한적한 거리를 걸어 어딘가 변했지 이 동네도. 스피커 사료 나는 노래도 거짓말처럼 변했고 내 취향도 변했어. 더먹거리는 성격인 건 여전해. 변하기 싫어 나다운 게 훨씬 편해. 덥지 않은 여름 따뜻하지 겨울이 이제 예전보다 작아졌어. 우리 가끔 말야 멀리 떠나고 싶어. 계절이 사라질까 걱정하고 있어. 모두 변하고 있지 당연한 거겠지만 널로 같은 위치에서 떠도는 듯한 기분이 들어. 너도 알지 나는 여전해.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해. 에이, 모두가 똑같듯이 나 역시 좀 뻔해. 모두가 똑같듯이 나 역시 또 변해. 멀리 떠나가고 싶어. 난 아무 생각 들지도 않게
가끔은 아무도 찾지 못하게 어디로든 떠날게 전화도 꺼놓은 채로 너의 연락을 못 받아도 미안해 어디로든 떠날게 전화도 꺼놓은 채로 너의 연락을 못 받아도 미안해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전화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The 걸어주세요. number you have dialed is not in the directory. Please check the number and call 전원이 again. 꺼져 있어 전파사업으로 연결되며 이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Yo, 시끄러운 불빛이 싫어 스피커의 부밍이 싫어 욕심을 잃고 조심에 대한 촌농을 녹였지 얼마나 뜨거울지 몰라 내 마음을 졸였지 않니 얼마나 졸였는지 익혀보면 알지 언제 떠날지는 나를 지켜보면 알지 내가 어디 갈지 모름 지켜보면 알지 얼마나 빠를지는 나를 지켜보면 알지 No 가끔은 지겨울 때가 있어 나를 너무 더러운 방에다 가두어 나는 여길 떠날 거야 사람들이 보내오는 환호와 박수 가채를 받으며 먼 산을 바라봤던 어제 이 길을 택한 내가 너무 용해 오늘은 여행을 점치고 있어 이젠 가사의 마지막 줄에 점 찍고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여기는 세종 FM 98.9MHz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예, 바쁜 현대인들이 직면하는 일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현대인들은 어떤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시간 관리의 문제입니다.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죠. 자신의 일과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가족 이러한 모든 것들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의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서두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이것이 시간 관리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서는 탈진이 되고 녹초가 돼요. 그런 분들이 많죠. 현대인들은 여러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 책임을 끊임없이 저글링하고 그렇게 되면 피로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동기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글링을 한다는 게 뭡니까? 손에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회전시키는 거죠. 당연히 피로가 쌓이고 짜증이 날 수밖에요. 이거는 정신적 그리고 체력적 소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연결을 끊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사회입니까? 다 연결돼 있죠. 서로가 서로를 24시간 휴무 없이 연중 휴무 없이 업무하고 개인의 의무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전환을 끄고 완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고 그래요.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나 카톡에서 계속해서 글이 올라오고 사진이 띄어지고 영상이 이렇게 송출이 됩니다. 정말 현대인들은 연결을 끊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기 전에는 말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체중이 늘어나고 고혈압, 불안증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진 마지막 문제는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쁜 일을 수행하다 보면 친구하고 가족 간의 관계가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립감,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더 가든이 부릅니다. 가까운 듯 먼 그대여. 저 달빛에 그려지는 그대의 미소를 간직해 그 을진 저 노을 속에
그대 얼굴이 떠올라 또 찬바람이 불어와 그대의 맘을 뒤흔들며 포근한 저 바람 되어 안아줄게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는 가까운 듯 먼 그대여 그댈 또 그려보네 밤하늘 별들이 되어 밤하늘에 놓인 별들 그대의 모습과 같아서 홀로 그댈 생각하며 오늘도 늦은 잠이로요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는 가까운 듯 먼 그대여 그댈 또 그려보네 밤하늘 별들이 되어 매일 꿈속에서도 준비한 말들을 이제 내야 할 것 같은데 말처럼 되질 않아 오늘도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네 예, 오늘 참고하는 책은 원싱이라는 책입니다. 원제는 디 원싱인데요. 출간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된 책인데 아직도 여전히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읽어보신 분도 좀 많이 계시겠지만 원싱,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저자는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분의 공동 저자 같아요. 이분은 투자 개발 회사의 대표이자 작가입니다. 이 책을 아직도 서점에 가면은 많이 팔리는 책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허둥지둥거리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현대인이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이 책에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전제로 놓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둥지둥 살아가면서 이루어놓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다라는 말. 그러니까 그 전제를 깔고서 시작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 말에 공감을 한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은요. 책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one thing입니다. one thing. one thing. 하나만 제대로 하자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하나만 해라. 그러면 다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저자가 직접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말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책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도 다 잘 된다.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거였어. 저도 책을 읽으면서 야,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간단한 원리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해야 할 것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단 하나 one thing이 뭔가 이거부터 찾아라. What's your one thing? 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조금만 고민해보면 금방 알아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 자신이 큰 성공을 거뒀을 때 있잖아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자기는 딱 하나,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공이 들쭉날쭉할 때 있잖아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집중력이 여러 군데 퍼져 있었다는 것을 자기도 실감을 했다는 거죠. 탁월한 성과를 거두려면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 이것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돋보기로 종이 태우기를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돋보기를 갖고 까만 먹종이를 태우던 경험인데, 그 햇빛을 한쪽으로 다 모으는 거 아닙니까? 포커싱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만이 연기가 나고 종이에 불이 붙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야, 그 개념이 아닌가.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잔나비가 부르는 그 밤입니다. 기억은 쏟아버린 구슬처럼 밤 하늘 별 이 밤도 아련하게 빛을 내니 외면할 수 있나요? 바라볼 뿐 우리들의 아름다운 떨리는 목소리를 타고선 개슴줄에 너의 두 눈을 살피던 그 밤 또 꿈을 꾸는데 우린 라라라 떼르르르 추억은 뜬 소문처럼 불어나 거대해져 그날의 우리들의 이야기는 영화 속 길들처럼 아름다워 우리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타고서 개슴줄에 너의 두 눈을 살피던 그 밤 한 번 더 듣
예, 잔나비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요, 논리적 접근이 상당히 심플해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다루지를 않아요. 이 복잡한 세상, 해결책이 복잡하면 누가 책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받아들일까요? 이 책에서는요,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을 향해서 여러 가지 주문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를 주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원칙의 조각을 여러분이 발견을 했다면 그 책에서는 그 원칙을 힘껏 내려쳐라. 그래서 도미노처럼 연달은 효과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미노 아시죠, 여러분? 한쪽 조그만 조각을 건드리면 결국에는 큰 조각까지 쓰러진다. 이런 거죠. 저자는 여기서 도발적인 신박한 이야기를 좀 펼치는데요. 우리가 성공하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어떤 상식 같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 상식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저자가 얘기하는 상식이 틀렸다는 점은 의심해 봐야 할 성공에 관한 6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6가지 믿음이 틀렸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 6가지를 계속 설명해 나가는 그런 장을 좀 구성을 하고 있어요.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 6가지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1번, 모든 일은 다 중요하다. 모든 일은 다 중요한 거 아닌가요? 두 번째로는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멀티태스킹 아시죠? 무슨 일을 동시에 실행하는 능력. 야, 너는 이거 하나밖에 못하냐? 나는 이거 동시에 할 수 있다. 이것이 곧 능력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공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온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야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것도 잘못돼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의지만 있으면 못할 일은 없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Yes, we can.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야.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어렸을 적부터 배워왔던 그런 개념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5번째,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것도 함정이 있다는 거죠. 성공에 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6번째,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그렇죠. 무슨 매사일이든 천천히 작게 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 맞는 말 같은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 다 맞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 하는 것을 풀어나갑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혁오가 부르는 공들이라는 노래입니다. 듣겠습니다. 새벽 그림자 사이에 뒷박질하는 불빛은 모닥불 같아. 선선한 아침에 노을 저기 아래는 우리의 보금자리야. 지금의 침묵은 기회일까 내 기댈까 또 그냥 나만의 생각일까.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나 나서볼까 괜히 또 나서는 건 아닐까.
햇살이 우릴 덮으면 녹아버릴 거야. 한밤만 자고 일어나면 그 마음 돌아올 거야. 우리의 어린 밤을 지켜줬던 그 빛일 거야. 또 보러 가자. Sitting on the sunshine, sunshine is over me. She gets over me, make us feel alive. Sunshine is over me, she gets over me. She will love all the above, past and present, fast forward. Who will define whatever they say? We stay the same.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앞으로 이렇듯 이렇게 Sitting on the sunshine, sunshine is over me. She gets over me, make us feel alive. Sunshine is over me, she gets over me. She will love all the above, past and present, fast forward. Who will define whatever they say? We stay the same.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여기는 세종 FM 98.9MHz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자,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은 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흔히 하는 투두 리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할 일 목록. 오늘 해야 할 일 목록.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목록을 적어놓고 거기에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그런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다 중요하지 않고요. 각각의 일은 어떤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일을 파고드는 것이 모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할 일 목록에 줄긋기를 하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중요하다고 믿지 말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포커싱을 맞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멀티태스킹. 이 말은요, 최근에 뇌과학에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뇌는 동시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반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 운전하면서 노래를 듣거나 전화를 받는다. 이거는 단순한 숙달, 그리고 단순한 반복, 이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운전하면서 전화를 한다든지 다른 짓을 하면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집중력 결핍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에 관해서 멀티태스킹은 능력이 아닐 수 있죠. 그렇죠? 세 번째,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나온다. 이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야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 말은 앞뒤가 바뀐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앞뒤가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성공은 장거리 경주가 아니라 단거리 경주라고 그럽니다. 단거리 경주라는 것은 있는 힘껏 뛰는 거죠. 자기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단거리 경주로 해서 승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하게 습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단거리 전력 질주인 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거리를 달려서 그거를 습관으로 형성이 된다면 사실은 철저한 자기관리가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됐다는 거죠. 앞뒤가 바뀐 말이다.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습관을 올바르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확립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그만큼의 통제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성공을 이루는 비결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력한 습관을 얻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집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면 성공을 하겠지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 단거리 경주처럼 전력 질주해서 습관을 형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남들 눈에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지까지 간다. 그런 겁니다. 자, 좀 개념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검정치마의 노래 Everything 노래 듣겠습니다. You're my everything, my everything,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비가 내리는 날은 우리 방 안에 누워 아무 말이 없고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은 그 원숭이에 대한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6가지의 잘못된, 성공에 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야, 이 말은 정말 명언 아닌가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말하는 사실은 다른 비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고 많이 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까? 좀 생각을 달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의지라는 거, 자기의 의지라는 것은 자동차의 기름 같다라고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의지는 자동차의 기름처럼 힘든 일을 꼭 하잖아요. 그러면 의지력이 기름처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의 기름처럼 충전을 하면 의지력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충전을 안 하면 다 말라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에 그 가석방의 판결 사례 해가지고 예를 좀 들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범인들을 그 풀어주는 가석방을 판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분들이 가석방에 오케이 사인을 내는 그 사례가요, 거의 그 식사하기 전이나 휴식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는 가석방에 오케이 사인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난 이후라든지 식사를 하고 난 이후라든지 그럴 때 보면 가석방에 오케이 할 그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사람의 의지력이 에너지 충전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 의지가 박약하다. 그래서 나는 내 의지가 왜 이렇게 약할까 자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요, 에너지와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의지도 사실은 내가 먹는 거, 내가 휴식을 취하는 거,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의지력을 쓰잖아요. 그러면 연료를 다시 한번 보충하지 않는 한 다음번 일을 할 때 그때는 진짜 의지력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못한다는 거죠. 당연한 말이라고요. 최선을 다하려면요, 정신력에 뭔가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위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자가 말하기를 의지력이 가장 높을 때 있잖아요. 그때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라 하는 겁니다. 수험 공부를 한다면 아침에 식사를 많이 한다든가 아침 시간에 머리가 상쾌할 때 가장 어려운 공부, 가장 중요한 공부를 먼저 하는 거죠. 의지력이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라. 5번째는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제일 화두가 되는 문장 아닙니까? 일과 삶의 균형. 멋진 말 아닙니까? 일만 죽어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균형이 필요하다. 정말 세련된 사고 아닙니까?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성과, 남다른 성과를 원하면서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다 하는 거죠. 언뜻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의식이 뚜렷하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다면 내가 가진 자산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라이프하고 워크의 밸런스만 계속 고집해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더 자산을 투입하면 불균형적인 삶이 되겠죠.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저자의 말대로 저자는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 삶의 중심 잡기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균형 대신 중심 잡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과 개인이 삶에서 중심을 잡는 것, 그리고 각각의 시간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것. 직업적인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업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에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커싱된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곳에 얼마나 내 자산을 투입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나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균형 대신 중심 잡기.
생각해 볼 말 아닌가요? 저자의 사고가 빛나는 대목입니다. 여섯 번째는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하는 미신인데요. 에베레스트에 오른 사람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비유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사람은 그 산에 오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어요. 근데 그 산에 오르겠다고 결심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동네 뒷산에 오르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은요. 에베레스트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생각한 사람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은 생각이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크게 생각해야 더 크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는요. 한계란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왜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찾고 한계를 지으려 합니까? 우리의 삶의 경계와 삶의 한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OM, 처음이니까입니다. 지나갈 것 같던 이야기들도 어느새 내 귓가에 맴돌고 희미해진 달의 빛의 크기도 언젠가 다시 밝아오겠지. 있다면 말을 해줘 내게. 다시 한번 손이라도 뻗어보게. 없어도 말은 해줘 매일. 우리 몰래 닿을 수도 있잖아. 슬픈 밤이 찾아오면 기댈 곳도 하나 없는데 이런 밤을 잡아줘요. 매일 우린 처음이니까.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아. 한숨만 길게 늘어지는 날은 우린 모두 똑같으니까. 슬픈 밤이 찾아오면 기댈 곳도 하나 없는데 이런 밤을 잡아줘요. 매일 우린 처음이니까. 그래 난 가끔 생각이 많아져요. 나만 겁이 많은 걸까. 아직 이곳은 내게 버거워서 잠에 들기가 무서워요. 슬픈 밤이 찾아오면 기댈 곳도 하나 없는데 이런 나를 잡아줘요. 매일 우린 처음이니까. 지나갈 것 같던
이야기들도 언젠가 다시 밝아오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6가지 잘못된 인식을 알았으니까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미래의 크기를 맞추는 그 초점 탐색 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스로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는 해답이 어디에 정해져 있냐면 질문에 정해 있다고 그래요. 그 질문은 어떻게 던져야 되느냐?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하나, 그 일은 뭔가라는 것이 포커싱 퀘스천입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단 하나의 일이 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함으로써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한다, 실행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본다 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 부분은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하는 대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문장을 세 파트로 나누는 거죠.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던져야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개념은 뭐냐면 질문이 훌륭해야 훌륭한 답이 나온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큰 그림 질문,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좁혀나가야 된다. 그리고 작은 초점으로 맞춰서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 질문의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책에서 나온 것을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목적의식에 대한 얘기가 책에 나오는데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목적의식을 갖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생산성을 위해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생산성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우선해야 있어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우선순위가 행동의 생산성을 결정한다고 부른 겁니다. 이 책에 나온 그 동양 그릇 사례가 나오는데 왕과 거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왕이 있었는데 거지한테 지나가다가 동양 그릇을 본 거죠. 왕이 얘기를 합니다. 거지의 동양 그릇을 내가 채워주겠다. 각종 보물로 너의 그릇을 채워주겠다 해서 거기 동양 그릇에다가 보물을 넣습니다. 그런데 보물이 없어져요. 동양 그릇에 넣자마자 사라집니다. 이런저런 보물을 다 넣는데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 그 거지는요, 전생에 왕과 인연이 있었는데 왕의 스승이었답니다. 스승이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당신한테 깨우침을 주고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이 거지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근데 왕을 만났던 겁니다. 왕은 야, 동양 그릇이 채워지지 않는 그 비밀이 뭐냐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거지가 비밀은 없습니다. 단지 그 그릇은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와, 인간의 욕망으로 만드는 그런 그 동양 그릇은 어떤 보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요, 만족을 느끼는 길에서 생겨난다고 보는 겁니다. 행복의 5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말하는 5가지 요소가 뭐냐면 긍정적인 감동과 기쁨, 감정과 기쁨, 그리고 성취, 세 번째 인간관계, 참여, 그리고 의미, 이렇게 5가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참여하고 의미가 가장 소중하다고 박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저자가 자신의 한 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자의 원칙은 뭐냐면 사람들을 가리키고 조언하고 책을 통해 사람들이 최대한 훌륭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 이것,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것이 자신이 추구하던 30년 가까이의 단 하나의 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본인도 집중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나의 목적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게 30년 동안 내가 해온 길이다라고 자신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요, 인생을 살면서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용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 항상 쉬운 건 아니죠. 그 과정에 장애물도 있고 좌절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전에 직면하고 정말 단호하게 그리고 집중하면서 자신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여정이 목적지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모든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것, 그것도 잊지 마세요.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지 어제는 바람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걸었어. 있지 그때